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2-3-2 효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효소는 뭐냐? 생체 촉매인데요. 촉매. 그러니까 이제 촉매라고 하는 것이 뭔가부터 얘기를 하자면, 촉매는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라고 돼 있죠.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 즉 뭐냐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요,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물질을 많이 얘기를 하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물질,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촉매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되게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을 정자를 써서 정촉매 이렇게 얘기하고요. 느리게 일어나게 하기도 해요. 반응을 느리게 만드는 거는 부촉매라고 불러요. 안일 부자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촉매. 근데 우리는 보통 요 정촉매 많이 쓰고요. 요런 촉매는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쓰는데,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해도 더 많이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물질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 전, 반응 후,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한 다음에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투입 없이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줄여요. 촉매는 뭐냐면 여기다 터널을 뚫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까지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요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그게 이제 뭐다? 정촉매라는 거예요. 그럼 부촉매는 요 활성화 에너지를 더 증가시키는 거겠죠? 활성화 에너지를 더 증가시키는 게 이제 부촉매고, 우리는 보통 정촉매를 많이 쓰죠. 부촉매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요 에너지 언덕을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 정촉매. 글씨가 정촉매 있고요. 이런 촉매를 우리 생명체 속에서 만드는 거, 생명체 속에서 쓰는 촉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효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체 촉매를 뭐라고 부른다? 생체 촉매를 효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써요. 생물체 내에서 만들어진 촉매로서 우리는 진짜 물질 대사에서 되게 많은 종류의 생체 촉매를 써요. 그러니까 효소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 촉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효소뿐만 아니라 촉매의 가장 큰 특징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생성물하고 분리된 후에 새로운 반응물에 반응해서 다시 촉진. 그러니까 하나의 촉매 또는 효소를 이용해서 되게 많은 양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촉매 또는 효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는 해요. 근데 그 반응에 참여는 하지만 진짜로 그 반응하는 물질은 아니라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라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효소를 계속적으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생체 촉매는 효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효소인데 당연히 이제 체내에서 어떤 화학 반응들이, 그러니까 화학 반응들을 체내에서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생체 촉매 효소이고, 그거 여러분 소화할 때 많이 했어요. 소화 효소들, 효소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소화 효소, 아밀레이스, 펩신, 뭐 라이페이스, 이런 것들.
그다음 뭐 트립신 뭐 이런 소화 효소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화 효소들이 이제 생체 촉매인데, 원래 포도당을 분해를 시키려면 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포도당이랑 산소를 결합시켜서 이제 그 포도당을 태우기 위해서는 한 500도, 600도 정도 되는 온도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500도, 600도까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소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들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체온 36.5도에서 37.5도 사이에 있는 요 체온으로도 포도당을 분해시킨다, 또는 단백질 이런 물질들을 분해시키는 효과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저온에서도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생체 촉매 효소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생체 촉매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질 대사를 해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이 물질 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거. 분해를 이화작용이라고 그러고요. 합성을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이화작용은 이제 작게 분해하는 거, 동화작용은 이제 크게 합성하는 거.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거고요, 동화작용은 작은 거를 크게 만드는 거. 이게 동화작용이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다? 광합성이다. 물질의 합성, 동화작용. 동화작용, 물질의 합성. 요게 이제 대표적인 동화작용, 합성이고요. 광합성 있고요. 물질의 분해, 요거는 이제 이화작용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포호흡 있죠. 세포호흡.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ATP에 저장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여기 있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 같은 큰 분자를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고요. 이런 물질 대사의 의의는 여기 밑에 있듯이 에너지를 얻어내고, 또는 이제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리보솜이 하는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이겠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ATP 생성은 이화작용이에요. 근데 ATP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이제 세포 호흡에서 이제 이화작용이고, 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로 합성하는 거는, 요거는 또 동화예요. 왜냐면은 인산기 2개에서 3개로 만드는 거니까 ADP에서 ATP가 되는 건 동화. 좀 헷갈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동화랑 이화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는 이화가 맞고요. 그래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를 ATP로 만드는 건 동화작용. 이렇게 이제 여러분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할 필요성은 있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하고 일단 넘어가고, 문제 풀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걸 작게 만드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그러고,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니까, 포도당을 분해하는 건 이화, 그렇게 해서 나온 에너지를 ADP에서 ATP에다 저장하는 건 좀 더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동화. 실은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인데, 그걸 통해서 나온 에너지를 ADP에서 ATP로 합성하면서
분자의 크기를 키우는 건 동화작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라서. 그래도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고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당연히 질문을 하고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게 그냥 설명으로도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항상 갖고 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여기 생활 속의 효소 이용이 있는데, 이 생활 속의 효소 이용은 여러분 그냥 한번 쭉 봐두면 돼요. 선생님이 크게 설명할 거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자, 요거는 정지를 딱 해놓고 여러분 잠깐 좀 확인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서 뭐 소화제 같은 거 잠깐 보면 되고, 소화제가 이제 효소니까요. 뭐 아밀레이스나 뭐 단백질, 지방 소화 효소 있는 거 보면 되고, 효소는 뭐 상온 대기압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대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커지면 동화, 작아지면 이화 이렇게 생각하고 각각의 세세하게 물질들을 거기다 이제 끼워 맞춰 놓으면 되겠다. 잘 안되면 선생님한테 갖고 와라 라는 거니까 여러분 공부 잘 해보시고요. 복습 잘 하시고 질문 있는 거 선생님한테 항상 갖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